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이제 하방 위협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K 방산만큼은 상당히 수출이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동하고 공산권 국가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K9 자주포가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엔진으로 현지 생산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엔진이 아니면 이게 수출하거나 하는데 조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걸리는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결됐습니다만 그래서 국산 슈퍼 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가 이집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주포고 또 우리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1000마력, 말이 1000마력을 끄는 바로 1000마력 디젤 엔진 K9 올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양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의 주요 수출지역이 이제 중동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9 자주포 국산 엔진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성능, 최대 출력 등 요구사항, 기술 운용 요건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게 K9 자주포가 기동력, 가성비, 고장 안 나는 거 전 세계 최고입니다. 네, K9 자주포 수출, 일부 국가 수출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엔진이죠. 그러니까 우리 엔진이 아니면 어느 나라는 수출 못해.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이 걸릴 수 있는데 완전히 이제 엔진 국산화가 성공이 된 겁니다. 산업부 방사청, 방산 핵심 소재, 또 부품 국산화 기술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제 이뤄낸 캐거인데 지난해에는 또 500여 개 엔진 핵심 부품이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또 방산 핵심 기술이 이제 국산화에 오면서 기동력이 너무 좋습니다. K9 자주포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 또 급회전도 가능하고요. 바로 K방산 수출이 앞으로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무기체계 수출하면서 장점으로 꼽혔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나 나토 등 서구권과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이 공산권에서도 K9 자주포를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다면은 동남아와 공산권에서 이 K9을 가져가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당의 명칭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죠. K9 자주포가 베트남에도 수출됩니다. 이게 아세안 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베트남으로서도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K9 같은 자주포인데 수문문이 이 수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3억 달러 규모고요. 베트남 정부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왜 월남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무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물론 이제 수출을 하는 거지만 상황이 된다라는 거. K방산 베트남의 첫 수출 전망입니다. K9 자주포 도입하는 세계 11번째 첫 이제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베트남이 그러면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 더 뭐 전쟁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영토가 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과 남중국에 여기가 다 이제 뭐 걸려 있는 그런 또 지정학적 상황이기 때문에 구식 무기 체계로는 방어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면서도 우리 자주포 보고 계십니다만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이러면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규모가 K9입니다. 이거 대단하고 동남아의 첫 진출로 유럽에서도 노르웨이에서도 스웨덴에서도 사든 안 사든 방산 시장에 나가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이 이제 과거에 뭐 전쟁 그 상황도 다 아실 텐데 이제는 방산 협력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K 방산과 함께 호재가 있는 분야 바로 K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이 지금 미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레드 수입된 그런 상태인데 미국 상원 공화당이 주도하고 동맹국에 이제 조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2건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동맹국에서도 미국 군함이 제조가 가능하다. 원래는 안 됐던 것이 1920년에 민간 선박을 자국 내에서 이제 군함도 마찬가지고 건조해야 된다는 존스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버언스 톨래퍼슨 수정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또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는 건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종 안보 문제죠. 1965년, 196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또 법안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조선업이 약화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노동력과 기술력과 공간을 또 필요하는 것인데 중국이 이제 완전히 전 시장을 거의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력은 우리가 톱입니다. 해양 패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미국에서는 군함 구조를 동맹국에 좀 맡겨보자 이런 법안이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되고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 국내에서 이 건조나 선박의 유지 보수 자체에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 맡기게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 문제에서 이 조선 문제를 이 카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협상의 기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조선업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90%인데 그래도 미국 군함을 선조할 수 있을 정도를 중국에는 절대 안 맡기죠. 그러면 우리다.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법안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동맹국이 허용되면 한국, 일본만 가능한데 실제로 이런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은 또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직후에 이 한국 조선업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지금 30년간 1,500조 원이 필요한 미국 군함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려 이제 390척이나 더 필요로 합니다. 예. 계속 바꿔 나가야 되죠. 또 필요한 예산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 1조 750억 달러, 1,560조니까 대략 1,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해군은 이제 노후된 군함들을 어떻게든 좀 수리해야 되는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유지하고 리페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운용,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미 우리가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능력도 입증이 된 만큼 앞으로 이 고관세,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한국은 조선업이 있어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